얼마 전 방송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학군지 이사를 고민하는 학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내용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학군지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학군지 부동산이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꼭 학군지에 가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인지,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개인적 경험과 가르쳤던 학생들의 사례들을 되돌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학군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대치동이 학군지로 소개되었는데요.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의 목동이나 중계동, 경기도 평촌과 분당의 순회, 정자동 등도 학군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라면 인근에 다양한 학원들이 위치하고 주변 중고등학교들의 진학 성적도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소문이 워낙 좋다 보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사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지역인데요.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들 지역은 대체로 학교 수업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저 역시 대치, 서초, 압구정 등 강남에서만 10년 넘게 아이들에게 국어 수업을 했는데요. 사실 대치 인근에서만 수업을 하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줄 알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지방 학생들의 일탈이 해외 토픽만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벗어나 처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만났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끔 생각나곤 하는데요. 방과 후 시간이 남아 어디서 놀지?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현실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고 말한다면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국영수 학원 숙제와 학교 수행 평가를 하느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쉴 틈 없이 공부하던 강남 아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학생들이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구나 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오직 강남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듯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가 공부에 조금 흥미를 보이거나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소위 스카이 대학이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학군지로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굳이 대치동으로의 이사를 권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반대 이유가 꼭 비싼 집값과 전셋값 때문만이 아닙니다. 대치동에서 수업할 당시 주변 지역에서 자라던 친구들이 전학 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신 측면에서 불리함을 극복하기도 정말 쉽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른들의 기대와 달리 매우 낮은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 없이 강남으로의 섣부른 이사는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음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은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뉴스에만 안 나오지 강남 학교들도 나름의 고충들이 다 있고요. 티처스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학군지의 장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도 있으니 이사를 하기 전 다양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학군지에서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길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학군지가 아니어도 공부를 잘하고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티처스에서 부모님과 소통을 잘하고 토론까지 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어디서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과의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하는 건데요. 이 부분 역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군지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사실 대학 진학 실적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치동의 경우 강남이라는 상징적인 동네이면서 소위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부모님 직업만 봐도 판검사, 의사,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이사 등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강남입니다. 여기에 고학력의 전문적 이미지가 강한 학원들이 골목마다 모여 있다 보니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학군지는 그저 지역을 자랑하는 여러 소식 중 하나일 뿐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니 당연 집값도 그만큼 상승한 것이 맞는 설명이라 봅니다. 학원이 많고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학군지의 집값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방의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이 학원 숫자 감소와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10여 년 전과 비교해 학원비, 과외비가 지방은 물론이고 경기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적 체감으로는 오히려 과외비가 더 줄어든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소득이 적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 지역은 학원비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을 하지 못하고 좋은 선생님들도 사라지면서 결국 다닐 만한 학원이 없는 지역으로 바뀌는 듯합니다. 현장 분위기와 개인적 경험을 되돌아보면 저출산 시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분야가 이런 사교육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남 일부 대형 학원이나 이름난 강사들은 버티겠지만 학교도 문을 닫는 상황에 사교육 시장이 이전처럼
영향력을 주기는 점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학생 수가 20만 명대로 줄어들게 될 10년 후만 돼도 사교육 시장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생태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요소들이 10년 후 아파트값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투자자라면 공부하고 꾸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 관련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정리해 올려보겠습니다. 모두의 투자가 긍정적 수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